네, 그러면 통일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통일공감대 형성은요,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들에게 좀 통일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고, 근데 그렇게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통일공감대고요. 각종 강연이나 캠페인, 그다음에 홍보 활동 등이 바로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통일에 관련된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해커톤이라든지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든지요. 통일 토론대회, 그 다음에 분단과 통일을 소재로 한 통일 음악회.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 이야기하는 통일광자, 통일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통일교육이나 게임이나 에디트 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통일 사업들을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통일에 관련된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SDG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SDG를 기반으로 요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게 대표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SDGs,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한 번 더 유심히 또 공부해 보시고 책을 읽으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정말 좋은 교재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통일 인적 자원 개발이에요. 통일 인적 자원 개발은 다양한 사람들이 전문 분야에서 통일을 접목함으로써 향후 통일 과정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남북 관계하고 통일 문제를 세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은 통일을 바라보는 개인과 사회 관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통일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통일 인적 자원 개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통일 관련된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일 관련된 해외 연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미국이나 독일,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베트남 등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전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사회 재반 영역의 통일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개발 전문가, 그 다음에 통일에 관련된 모금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 저희가 다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북 청년들이 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여태까지 프로그램들은요, 통일에 관련된 해외 연수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통일 북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판문점이나 혹은 저기 동해안의 어떤 통일 전망대에서 북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저기 북중로 그 지역에 가서 북한의 어떤 두만강이나 압록강 너머에 북한을 바라보는 거 했다면, 실질적으로 분단된 국가에서 혹은 갈등이 있었던 국가에서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갈등 해결을 노력하고, 갈라진 체제를 어떻게 합치려고, 통합하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독일 통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일랜드 케이스도 되게 중요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나름대로 공산 통일이 됐지만, 나중에 개혁 개방에 이르는 과정을 보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좋은 어떤 교훈을 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일을 이야기할 때 남북한도 중요하지만 통일이나 분단이나 혹은 아주 심각한 사회 갈등을 겪었던 나라들의 어떤 통합 사례들을 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통일에 또 통일교육과 연관된 캠프라든지, 통일과 또 진로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고요. 탈북 청소년들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탈북민 이제 비즈니스 교육하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것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써서 여기 오면은 나름대로 또 남한이 잘 산다 그러니까, 한국이 잘 산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딱 여기서 마주한 현실은 본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심각한 경쟁,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런 것들이 북한보다 좀 심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많이 상처를 받으시고 마음도 열지 않고 실망도 가득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어떤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비즈니스 하는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 들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고 결국 민간이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많은 민간 단체나 그런 곳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통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요. 이거는 이제 통일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건 민족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국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냥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그것을 쌓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아까 제가 지속 가능 개발 계속 나오죠. SDG 얘기 나오죠. 통일과 북한 그리고 지속 가능 개발을 연계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UN SDG와 통일 북한 이슈를 접목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UN SDG는 거기에 담겨 있는 세 가지 가치는요. 평화와 인권과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개개인의 인권들을 인간다운 삶들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사회를 개발을 시키는 게 바로 SDG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북한 개발이라든지 통일 연계 사업들을 연결시키는 거고요. 또한 그 17개 아젠다들 분석해 보면요. 사회 이슈, 거기에는 이제 뭐 빈곤의 문제, 보건의료의 문제, 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 성평등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이슈가 있죠. 경제 이슈가 있죠. 뭐 일자리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생산과 소비의 문제 있죠. 도시개발의 이슈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에 관련된, 산업 인프라에 관련된 이슈가 있죠. 그런 이슈를 또 지속가능 개발과 통일의 이슈에 맞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가장 큰 이슈가 기후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후변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맞게 이것도 통일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뭐 탄소세 문제도 얘기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다양한 기후변화와 북한 문제, 기후변화와 통일운동, 통일 준비도 각각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 중에서,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백사공, 뭐 이렇게 어른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두만강은 푸른 물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머릿속에 있었던 거. 하지만 여러분들 두만강 가보십시오. 물이 푸르지가 않아요. 그 어느 물보다 폐수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북한이 깨끗할 거라 생각하지만 북한은 이미 환경에 관련된 어떤 의식이나 규정들이 약하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여러 곳에 환경이 많이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 온도가 이렇게 북한 지역이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수해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농사를 져더라도 자연재해로 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처럼 풍작을 걷는 게 상당히 많이 약해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이거는 뭐 지구의 온도가 몇 도 올라가고 어디에 폭풍이 불고 어디 태풍이 불고 어디 산사태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상당한 위기가 바로 기후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북한에 뭐 쌀, 뭐 비료, 공장 몇 개 더 주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해 주는 것들.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DG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귀국하셨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는 수십만의 외국인 노동자하고 유학생이 있고요. 대략 한 200만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래저래 지금 현재 유학이나 여러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왔던 분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과연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보면 뉴스에 막 북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다더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외국인 유학생, 그 다음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통일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금 통일단체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보여요.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통일 문제, 북한 문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정부도 그들에게 한반도 문제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해외 소장학자 한국에 데려오는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분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우리가 신경 쓸 게 해외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거예요.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계 사람들이 한 7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항상 고국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북한 문제하고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사회 개발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뭐 그냥 아파트 숲을 이루는 난개발을 시킬 건가, 아니면 환경 오염을 시킬 건가. 우리가 준비 없이 북한을 개발시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개발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관련된 시장경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보건의료, 사회개발 프로그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북한 이탈 주민 사회통합이에요. 탈북민들 우리가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근데 결국은 이분들을 한국 사회 이론으로 잘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 필요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남한과 북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이해하고, 또한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 그거에 맞는 가치와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통일교육이라든지 통일교육의 그 초점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유튜브 보면 탈북민이라든지 통일 얘기하게 되면 북한 음식 소개가 많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 같은 매체가 먹방이라든지 그런 소재에 있어서 북한 음식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문화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북한 문화에 마음을 열고 북한 사람들이 우리 문화하고 글로벌한 문화를 받아들이면 저는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학술 연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자 보면요, 한 4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가 업무 형태가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이 변할 거예요. 상당히 많이 변할 건데, 통일 MPO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AI를 무시할 수 없고요. 그만큼 이건 긍정 부정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과거에처럼 어떤 뭐 민족 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론들은 많이 힘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단체 운영 방식도 많은 개선을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만큼 또 기회도 올 겁니다. 그래서 AI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효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10명이 하던 프로젝트를 한 2~3명이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전업활동가들이 2일을 했는데 이제는 투잡, 3잡 가지면서 통일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대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다양한 공익기금이 출연할 것 같아요. 이거는 흐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예전처럼 이제 부의 이동이 그냥 경영권을 하고 뭐 주식을 넘겨주거나 그런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요. 이제는 뭐 상속세 뭐 그런 것도 높아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제 부의 어떤 그런 상속이 많이 힘들어져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공익재단들을 많이 하고 공익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이제 사업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죠? 경영진이라든지 그 오너의 사회 참여들이 많이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런 이제 공익기금들이 많이 늘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통일 MPO들도 그런 공익기금의 시대, 다양한 공익기금의 출연을 준비해야 될 때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은 이제 이게 기금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공익기금의 출연들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그거에 맞는 맞춤형 프로젝트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업운동가 그룹은 확실히 쇠퇴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통일운동에 딱 목숨 걸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단체도 만들고 헝그리 정신에 아주 해가지고 단체도 만들고 사업을 끌어나가면 어떻게 됐는데, 이제는 이런 형식이 많이 쇠퇴가 될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티형 인재가 많이 요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영리 활동도 하면서 이런 통일 같은 비영리 운동도 같이 해나가면서 삶의 밸런스를 이루고 공익적인 가치도 실현해나가는 그런 그룹들도 많아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통일운동이 되게 국지적이었고 지역적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민족의식에 기반을 한 거 있다면, 이제 열린민족주의, 그 다음에 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노동자도 같이 포용하면서 통일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인 방법에서,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통일을 이야기하고 가야 될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통일운동을 걱정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새로운 기회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맞는 인재가 성장하고, 전 세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그 길을 같이 가게 된다면, 통일운동은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열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그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통일운동의 흐름이라든지, 많은 또 통일운동의 새로운 과제와 또 열매, 성과들이 나타나서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다가올 통일에 이것이 또한 밑거름이 돼서 좋은 결과들로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